오늘 고2는 일단은 유평에 대한 간단한 분석과 그리고 대입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원수학에 소속되어 있는 컨설턴트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일단 제 소개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학교 경력이 10년 정도 있습니다. 여기가 남고고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고였을 때 저 고등학교와 그리고 자사고로 변화된 뒤에 고등학교 생활을 전부 다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해에 나오면서 교육과정이 시간표에 나있에 그다음에 성적 처리한 다음에 반편성 그리고 아무튼 교무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장학금 주는 업무 빼고 다 하고 나왔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학교가 굴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 시스템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좀 제가 설명회 때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고요. 그리고 고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들 선택 과목이라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2학년까지의 선택 과목은 굉장히 심플했는데 지금 아이들 선택 과목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고2까지는 물화생지 1에다가 물화생지 2만 있어서 8개 중에 선택이잖아요. 근데 지금 고1들은요. 물화생지 1이 있고요. 그리고 물리가 2과목으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화학이 둘로 쪼개졌고 생명이 둘로 쪼개졌고 지학이 둘로 쪼개져서 총 과학이 12과목이에요. 근데 대학이 핵심 과목과 관장 과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과마다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이수하지 않으면 점수가 깎이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2028학년도 수능에서 서울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사탐, 과탐,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제 전부 선택 없는 형태로 바꾼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울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정시에서 뽑을 때 1단계에서 수능의 등급한만 보겠다. 그렇게 해서 3배수. 그 다음에 2단계에 넘어갔을 때 2단계에서 60% 수능, 40% 생활기록부. 이렇게 해가지고 보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남들이 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도 대성학원에 지금 10년 넘게 이제 강사 생활하고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에는 진학상담센터의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강대에서 진학상담센터의 팀장으로 여자가 있었던 거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지금까지는요. 앞으로는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제 내용들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원점수를 가지고 갔을 때 우리 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몇 가지 샘플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대입의 현황과 현재 고1들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됩니다. 예, 고1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번에 대학에 가는데 성공하면 아무 걱정 없죠. 그런데 한 번에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안 갈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애들은 꼭 다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방법이 지금 현재 고1들에 대해서는 대입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또 살짝 보여드리고 그다음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약간의 광고를 붙여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기준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갖다가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시 기준이냐? 수시는요. 등급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제 몇 점 이상 받아야 어디 간다라고 하는 가이드 잡기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런데 정시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아이가 정시로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선이 조금 더 명확하게 생기거든요. 나중에 원서를 쓰실 때 내년 요맘때 원서 쓰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의 6평 그리고 9평 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정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고 그거를 그 대학을 마지노선으로 2개 정도 잡으신 다음에 위로 4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실패를 하더라도 점수가 안 나와도 6, 9평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진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대학의 방어선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시 공부를 사실은 이제 수능 내신과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요거로 봤을 때 대략적인 지금 현재 가채점 점수로 이제 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점수를 낮춰 잡으면 좀 안 되기 때문에 한 3가지 케이스 정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건 슬라이드를 갖다 유인물로 넣었고 어떤 건
건 안 넣었는데 요거는 안 넣은 겁니다. 자, 일단 대학은 반드시 뛰어난 아이들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 골자예요. 빨간색으로 써놓은 요게 수시의 수능이고요. 수능의 수시 전형이고 요게 정시 전형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시이면서도 아이들의 3년 과정을 보려고 들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려고 듭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수능으로 봤을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원서를 어떻게 쓰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왜 2학년 때부터 보느냐. 2학년 때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그제서야 이제 자각을 해요. 내가 이성적으로는 여기 가는구나. 요게 나옵니다. 아까 제 이력에서 특목고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아주 잘 나가던 시기에 아주 짧은 잘 나가던 시기에 한영예고로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4년 전에 선배들 성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나중에 그 슬라이드에 넣을까 말까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실까 봐 슬라이드에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때 제일 학교가 1위 서울예고. 당연하죠. 예고를 빼놓고 얘기하면 1위 대원예고 서울대 199명 1996년 성과입니다. 그리고 2위 과학고 150명 3위 한영예고 120명 서울대만 이렇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입이 바뀌면서 급속도로 추락했죠. 예, 이제 대학교에서 비교 내신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 급속도로 추락했는데 저는 그 급속도로 추락하던 때 입학하던 애라서 이거를 학교로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또 동시에 IMF도 터져가지고 고민도 좀 많이 했긴 했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 붙들어서 남았던 케이스거든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뭐 되고 싶어? 선생님이요. 꼭 서울대 나온 선생님이 돼야 돼? 거기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멍하고선 쳐다봤더니 이 친구들을 버리고 갈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서 너무 적극적으로 붙드셔서 결국 남아있다가 서울대를 못 가고 못 간 거죠 사실은. 내신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외고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외고에서 3.0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대에서는 그때는 이제 떨어뜨렸죠. 뭐 별 후회는 없는데 지금 아이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한영예고 실적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제 그거를 보다가 요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수능 최저를 맞췄을 때 아이들이 3학년 때 나오는 성적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를 꺼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부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요. 고2 말에 수능을 다 맞아요. 수능이 딱 떴을 때 나 이번 수능 한번 풀어볼래 했는데 고2 말쯤 되면 이미 다 맞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하는 거냐? 3학년을 재수생처럼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여유가 아주 만땅이죠. 예. 그런 케이스들이 상위권엔 있습니다. 요즘은 많으니까 이제 다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점수대로 봤을 때 어디쯤 갈 수 있는가를 알아야 나 지금부터 이거 해야지. 이거 챙겨야지. 저거 챙겨야지. 저거 챙겨야지. 그런 계획이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정시 배치표를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이름을 뭘로 할지 몰라서 그냥 금명이를 어디로 보내볼까? 그 다음에 애순이를 어디로 보내볼까? 그 다음에 관식이 어떻게 하면 인서울 시킬까? 예, 제가 이 세 가지 케이스를 갖다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처음에 일단 다 맞았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 친구의 선택 과목을 이렇게 잡아놓고 원점수 300으로 잡았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저희 다원에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초중등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DNA 입시 랩에서 이제 만든 배치표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의대를 다 넣었을 때 이제 서울대 의대 쓰기에는 다소 불안하지만 라고선 이야기합니다. 서울대 의대가 불안한 이유는 생명지학에서의 상대적 표점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별 문제 없는데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대학들이 이 정도 맞으면 다 간다. 뭐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똑똑한 금명이는 이제 넘기고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으나 대학에 가지 못했던 애순이의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
시인 전공이라 아무래도 문학 풀다가 살짝 거기에서 너무 감상을 한 나머지 두 개 좀 틀린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어를 두 개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았다. 선택 과목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요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당장 서울대가 아예 안 나와요. 가대나 성대가 안 나오고요. 연고대, 의대가 적정 정도로 나오는데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연는요. 면접이 셉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몇 년 전 연대, 의대 면접이었습니다. 수시 면접이었는데 거기에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요. 그림 한 장을 띄워줬어요. 그 그림이 어떤 거냐면 안톤 체호프가 쓴 여러 소설들의 묶음 단편집에 있는 그림인데 그 사람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림을 그린 작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 제가 못 찾았는데요. 그 내용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아버지가 군화를 신고선 이렇게 제복을 입고 들어오는 장면이었고 가족 6명이 다 놀라는 장면이었어요. 그 그림 하나를 딱 띄워준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남자 빼고 나머지 가족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요게 연대 수시 면접 문제였습니다. 의대 면접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림 속의 인물이 갖고 있는 표정을 가지고 공감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면접들 때문에 경우에는 업다운이 되게 심합니다. 점수는 되는데 떨어지는 아이들이 생겨요. 고대는 이제 갈 수 있을 정도이다라고 하고 그렇게까지 이제 면접이 빡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대학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략 한 3개 정도 틀렸을 때. 예. 그러면 3개 넘게 틀리면 인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의대 가고 싶으면은 3개, 4개 선에서 손 봐야 됩니다. 전체 합쳐서. 그래서 요렇게 불안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 관식이 많이 망했죠. 그래서 국어 벌써 한 3-4개 틀렸고요. 수학 아우 어떡합니까? 4점짜리 5개를 틀렸어요. 그리고 화학도 틀리고 생명도 틀리고 그래서 원점수가 260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를 가느냐? 요 정도 나옵니다. 소신 지원으로. 예, 그래서 고대 그리고 서강대, 연대 서 붙으면 다행이고 어떤 때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마지막까지 기다려 볼래? 라고 하는 점수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쪼개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보이는데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다 보시면 어문이죠. 아이들한테 야, 고대는 쓸 수 있어. 갑자기 희망. 그러다가 근데 어문이야. 그러면 절망. 그래서 희망 고문이 생기는 점수대예요. 요게. 그리고 서강대 사회과학부 역시 소신지원. 사회과학부 소신지원 서강대는 대체로 안 됩니다. 서강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하는 얘기인데 서영고가 1등급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서성한이 2등급 정도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서강대는 1.5등급이라고 얘기해요. 예, 굉장히 셉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도 나중에 요런데 이공계 쪽은 조금 어렵고 영문 인문학부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연대 언더우드가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송도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박혀 있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요런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 관식이 조금 더 볼게요. 관식이를 도대체 붙이려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제 시립대 그리고 성균관, 한양, 경희, 중앙에서 좀 쓸만한 학과들 이름을 봤는데도 역시 소신 지원이에요. 안 나와요. 네,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봤습니다. 이 친구를 갖다가 이제 시립대 정도까지 내리고 중앙대 이제 그 다음에 한양대 경영으로 교차 지원 정도까지 시켜봤을 때에는 적정하다 정도 나옵니다. 예. 근데 원점수 보시면 몇 개 안 틀린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각각을 따로 보면.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합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0개 토탈 합계 10개 안쪽으로 틀리고 영어 한국사에서 깎이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10개까지 틀리면 연대 고대예요. 서울대 가려면 8개. 의대 가려면 2-3개. 인서울 가려면은 1개. 그리고 경기권에서 해결하려면 2개 정도. 지방까지 가려면 4개. 5개 되는 순간 치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과목 관계없이 대충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6월 평가원이라고 얘기 안 하죠. 2학년이니까. 그냥 6월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데 내년 평가원 시험은 결이 다를 겁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수준과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가원 문제를 딱 봤는데 잘 보는 친구가 있고 교육청은 잘 봤는데 평가원을 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본 개념이 제대로 탑재되어 있는가. 그런 아이들은 교육청을 조금 못 봐도 평가원은 잘 봅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은 기본 개념의 이 개념 레이어드를 압축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에 충실한 성실한 사람들이 시험을 잘 봐요. 그런데 요령과 시험 봐서 점수 잘 나오는 아이들, 사설모의사 잘 나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평가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요령 부리다가 보면은 기본 개념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챙기셔야 웬만한 점수대가 나옵니다. 평가원 잘 보고 사설 망치는 게 좋습니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물론 다 잘 보면 제일 좋죠. 근데 제가 아이들 이제 거의 제 교육 경력이 2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둘 다 잘 보는 케이스를 보는 건 좀 드물었어요. 보통은 평가원을 잘 봐서 수능을 잘 봐거나 아니면은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 수능이 좀 안 나오거나 이런 케이스를 봤고요. 둘 다 잘 보는 특이 케이스는 기억 속에 남을 정도로 점점으로 찍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 중에 제일 잘 봤던 아이는 다른 거 다 맞고 국어 2점짜리 하나 틀렸던 친구였고요. 그때는 문이과가 완전히 나눠져 있어서 이제 문과로 교차 지원해서 이대 의대 갈 수 있었던 서울대 점수는 훨씬 뛰어넘은 이 친구가 이대 의대를 1등으로 붙어가지고 6년 장학을 받고 갔어요. 그러면 1억 2천 벌고 가는 거죠. 최소한. 예, 거기 용돈도 나올 테니까 더 들어갈 거고요. 예, 이런 친구들은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 지금 2학년인데 성적 분석 좀 받아서 어디쯤 가고 싶은지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입시랩에 전화를 주세요. 지금 저도 입시랩에서 이제 주로 고3 학생들이 이런 문의가 들어와서 어디쯤 대략 갈 수 있습니다라고서는 전화 통화로 말씀을 드리는데 1학년, 2학년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라인을 좀 알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연락을 주셔서 신청하시면은 이제 대략적 라인을 갖다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레포트 출력까지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27 이제 보시면은 2027 개편안의 이제 기본은요.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활용도 자기소개서 활용이 들어간다. 근데 우리 아이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아니고요. 성인 학자도 아닐 거니까요. 그다음에 지방의대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입학 요건을 갖다가 조금 더 강화하겠다. 지역인재 그 동네 나왔다가 아니라 아예 거주지가 거기서부터 꾸준히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의대는 지금 의대로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 중에 지역인재를 엄청 늘리고 있거든요. 특히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인재 아니고는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라는 동네 특성상 부산에 애들이 머무르고 싶어합니다. 인서울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부산에 계속 머무르면서 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강대에서 3년 삼수한 친구를 하나 봤는데 성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슬라이딩으로 넣으면 수 있고 고대의대는 완전 합격선인데 이 친구가 고대의대를 버리고 뭐 성대의대 썼던가 썼는데 그거는 떨어졌고 고대의대를 버리고 그거 대신에 부산대의대를 쓰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지금 평생 살면서 부산이라는 동네에는 놀러 가는 일 외에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다 친척들이 일가 친척들이 서울만 있어서 지방에 간 경우가 없었는데 부산대의대를 쓰는 바람에 이해가 안 됐죠. 왜 굳이 부산에? 서울에서 대학 나온 다음에 부산대 의대를 그다음 석박사를 가도 되거나 인턴을 글로 가도 되는데 왜? 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한 3번쯤 부산에 놀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그걸 한 3번째쯤 가니까 왜 부산에 있고 싶어 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조금만 답답하면 지하철 타고 해운대역에 내려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게 이 아이들한테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향수병처럼. 그래서 부산대 의대 간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부산대는 그 이후로 점점 더 심해져서 그거는 뽑지 않는 식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야기가 많고요. 대입 전형 일정과 기간이 조금 변화된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중3부터는 이제 이런 게 해당이 된다. 표제한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방도 역시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제 지방의대를 갈 때 중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사 가시는 거 별 의미 없다.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개편함의 핵심 이거 넣어드렸습니다. 자, 자립지원 대상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체능의 경우가 가장 사실은 비리가 많아요. 왜냐면 대학에서 여기는 예체능 지망자는 없으실 텐데 예체능의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이가 진짜 뛰어나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한테 과외받아 사사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혹은 그냥 어떤 대학 교수님이 얘가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데 연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얘는 안 봐도 된다. 여기에서 그만해도 돼. 라고 딱 눌렀는데 하필이면 그 교수님이 교수사회에서 왕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너무나 뛰어난 연주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채점하는 교수가 왕따인 교수가 얘는 오케이 라고 하니까 나머지 교수들이 저 사람이 오케이 하는 사람 나 안 뽑을래 라고 하면서 애가 삼수한 케이스를 봤어요. 결국 음대를 못 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었냐면 일반 전공에서 석박사 가고 있는 아이들보다 그냥 한 번 들으면 바로 음표 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국악 전공자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생뚱맞게 국악을 버리고 어디 가 있냐면 국회의원실에 보좌관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친구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이야기를 갖다 제가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그리고 2027년의 경우엔 전형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9월까지 원서 접수. 너무 길어요. 이거 굉장히 피말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등록, 그 다음에 수시 미충원 기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정시로 가는 기간은 역시 짧은데 그 위에 원서 접수 기간이 굉장히 길다. 요렇게 가거나 또는 9월 중에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둘로 나눠질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 고1의 경우에는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가 일반 전형을 수시에서 이렇게 뽑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100% 근데 등급 합계만. 그 다음에 수능 60점, 교과 40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내신 챙겨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요구하는 과목들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서울대, 연대, 경희대 중에서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는 경희대밖에 없어요. 요거는 지금 어머님들 아이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만 살짝 하시고 슬라이드를 전부 다 유인물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댁에 가셔서 보셔도 되는데요. 서울대는 일단 공대 올라면 미적하고 기하는 무조건 들어야지.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 등등등 가려면 물리학 무조건 들어야 돼 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연대의 경우에 지금 수학, 수투, 미적, 기하 이거 들어야 된다. 어디에서? 생활기록부에서.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학과들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올해 1학년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경희대가 제일 먼저 발표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름이 조금 바뀌어 있죠. 대수, 미적운,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투, 기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학년 아이들은 수능을 보면 대수, 미적원, 확통 같은 경우에는 수능 2교시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투와 기하가 빠져 있는데요. 대신에 요거를 생활기록부 안에 기재된 사항으로 이공계에서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희대가 이 정도 요구하면요. 경희대를 위로하는 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빠르게 요것도 요 정도 보시면 수학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하까지 핵심 과목 무조건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감점. 권장 과목 들으면 가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다 들어야 되는 이쪽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서 물리학도 지금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물리화학은 거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 역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리학과 우주과학과 같은 경우만 지구과학을 갖다가 조금 필수로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예의 경우에는 기하는 빠져 있는데 미적분 2까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지금 현 1학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재 1학년 아이들이 과목 선택할 때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족쇄를 맞춰야 돼요. 근데 학교별로 이 족쇄를 맞출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교육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재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들은 과목을 여기에서 들었을 때 학점으로 변경해가지고서는 산출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내신 끝까지 3학년 1학기까지 다 챙겨놔야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한 번 더 했을 때 붙여놓고 한 번 더 하든 아니면은 이제 이미 뭐 그냥 가든 아니면은 뭐 다른 데 붙는 게 없어서 한 번 더 하든 안전망을 갖다가 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까지는 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1들한테 요구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겁니다. 학과별로 요구하는 이수 과목 완전히 다르고 더 채우면 가산점 받고 수시 정시에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선택 과목을 고르는 게 사실은 거의 대입에 발 담그는 일이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달라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는가? 내신 됩니다. 내신 우리 아이 4등급인데요. 그래도 챙기셔야 됩니다. 예. 어디로 갈지 아이들 몰라요. 지금 일단 쭉 띄워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성적이 좀 안 나와서 4등급 나온다. 3 후반대다. 근데 애들이 지금 계속 3 후반대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진짜 몰라요. 공부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얘네들 점수는요. 극상향하거든요. 확 튀어요. 어느 정도까지 봤냐면 7등급 하던 애가 1학년 때 마음 먹고 나서 2학년 때 3등급 찍고 3학년 때 1등급 찍은 애도 봤고요. 조금 더 가깝게 보면 1학년 때 그냥 3등급 받았는데 9등급제에서 2학년 때 1등급 1.5등급 받아서 평균을 2초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3학년 때 더 열심히 해서 1등급 5를 받은 다음에 3학년 1학기를 그래서 내신 평균을 1점대로 올려놨어요. 친구가 면접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에 붙은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하인드인데요. 수시에서 생활기록부 기록 기간이 잘 되어 있을 때 4등급도 붙여주는 경우가 강남권. 그래서 3학년 1학기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3학년 1학기까지는. 3학년 2학기도 사실은 놓치시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정시를 갈 때 그거 반영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시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아이가 지금 내신이 3, 4등급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챙겨라. 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생기부, 교과세특, 비교과세특 제일 잘 써주는 때가 2학년입니다. 반드시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 역량들에 대한 적극 어필이 필요합니다. 생활기록부를 제가 분석해가지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그냥 뭐 했음 이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뭐 동료들끼리 뭘 했음, 뭐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음. 그래서 동료들이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가 안 보여요. 이러면은 나중에 생활기록부 비교과 점수 매길 때 많이 깎입니다. 그 다음 기왕이면 반장 부반장이라고 얘기하는 학급회장 이런 거 하면 좋긴 좋은데 우리 아이가 너무 내성적이라 그런 거 하면은 기운을 뺏긴다. 그러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느 쪽을 갖다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으냐? 학업 역량에 더 신경 쓰세요. 그런 친구들은 보고서나 연구과제 발표를 훨씬 잘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힘을 갖다 주시면서 물론 고르게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한두 개라도 이렇게 가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선행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 있으시고 그 다음에 후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아이는 지금 수투를 아직 제대로 못해서 이제서야 방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오히려 늦게 따라가는 아이들이 더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바짝바짝 듣거든요. 근데 이미 선행을 갖다가 한 아이들 중에서 그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난 여유 있게 할 수 있어 라는 좋은 피드백을 가지고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미 했다라는 것 때문에 학교 수업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댁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선행했지만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라고. 학교 수업 도저히 들을 게 안 되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듣고 적어도 그 시간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는 풀고 있으라고. 그게 학원 숙제가 되더라도. 네, 그래야지 완전히 놔버리면은 학교 수업을 놓으면은 안 돼요. 일단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 세특에다가 예쁘게 안 적어줍니다. 제 딴짓한다라는 거 다 알거든요. 예, 저와 같은 위치에서 여기에 30명이 앉아 있으면요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선생님들 기가 막히게 쓰시고요. 좀 공립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쓰시기도 해요. 아이가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돌려서 쓰시는데 진짜 그렇게 씁니다. 서울은 그래도 낫습니다. 지방은 아예 대놓고 까는 생활기록부도 생겨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생활기록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니, 너 선생님하고선 사이 나빴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제가 제일 좋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적이 그닥 좋진 않지만 열심히 들으려고는 하고 있음. 이런 문장을 써요. 예. 너 선생님하고 뭔 일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잘 써준 거래요. 딴 애들은 더 심하대요. 욕 쓴 애들도 있대요. 선생님이.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건 일단 굉장한 혜택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놓으시면 안 됩니다. 4등급 나와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이가 수학만 잘하고 남 케이스들의 등급이 4가 나올 수 있는데 수학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리 논술로 붙을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놓으시면 안 된다. 개인별 세트 기재 가능 사항도 고2와 고1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재 가능 사항 역시 넣어드렸으니까 댁에 가셔서 한 줄 한 줄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제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여서요.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지금은 배수의 진을 쳐야 된다라고선 되게 긴장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기회의 천국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안 나오는데요. 어차피 저기 다 글자로 있으니까 빨리 보세요. 데이터로 팩폭하면 경쟁자 수 90년대에 비해서 90년대 수능 응시자 80만 넘었는데 지금 45만이죠. 그 다음에 연고대 정원은 안 줄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고대 정원 다 합쳐서 8천만 늘었고 정원도 늘었어요. 전형이 다양화됐을 뿐. 근데 수험생이 반토막. 인구 밀도가 줄어드니까 거기에서 이제 의대 가려는 아이들이 많아지니 사실상 서연고 가려는 인원수는 경쟁률이 어머님들 세대와 제 세대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입결백분위가 많이 하락되어 있어요. 연경, 고경 가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2% 안에 들었어야 되거든요. 2% 갖고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상위권 안 되고 문과도 얼마 없고 3에서 6%. 그래서 연고대 입결. 그러니까 외대, 고대 갈 수 있는 옛날 어머님들 성적 되면 지금 연고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대 떨어지는 아이가 서울대 경영 안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다 비어 있습니다. 올해 연대 구멍 많이 났습니다. 연대에서 구멍 안 난 과가 딱 하나 있어요. 국어 국문. 그래서 국어 국문을 쓰고 이제 국어 국문을 쓸지 언홍영을 쓸지를 고민했던 문과 친구 하나가 그 친구가 그래도 나는 국어가 좋으니까 국어 국문을 쓴 거예요. 근데 국어 국문만 꽉 차서 안 돌고 나머지는 다 돈 거예요. 심지어 얘가 연대 경영을 썼어도 붙을 점수였는데 국어 국문 쓰는 바람에 예비 2번 달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너무 국어 국문에 몰렸는데 근데 국어 국문이 원래 드나들기는 해 라고서는 이제 좀 위로를 해줬는데요. 너는 왜 안 됐다, 왜 이렇게 몰렸다고 생각해? 혹은 다른 친구들한테 왜 국어가 몰렸을까 그랬더니 한강 작가 때문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노벨 문학상 받는 바람에 거기에 몰렸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해석이 많고 저는 굳이 한강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그 이해는 안 가는데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대입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는 어쨌든 인원수가 충분하니까 어떤 노리려면은 정말 어머님들께서 정보력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뿐만 아니라요. 요즘은 아버님들도 이런 설명회 많이 오세요. 특히 주말 같은 때 보면요.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설명회를 같이 들으시고 댁에서 논의하시는 게 훨씬 더 객관적 논의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주말 설명회가 있다라고 하면 끌고 오세요. 아버님들 모시고 같이 오세요. 지금 현재 상황을 옛날에는 그랬죠. 아빠의 재력 혹은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요. 아빠, 엄마의 정보력이 같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컨설팅 하다 보면 부모님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요. 어머님만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광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현역으로 2025학번으로 입학한 친구들 20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고 원고를 혹시 줄 수 있니? 라고서는 부탁한 친구들 중에서 8명이 저한테 원고를 줬어요. 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아이들 생활, 3년 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냥 말로 공기 중에 흩어 넘어가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글로 남기자라고 했을 때 이제 응해준 친구들의 원고를 묶어가지고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요. 구체적 점수는 별 도움이 안 돼서 어차피 그 점수가 나중에 똑같으란 법은 없고 유사하긴 하니까 그건 어디든지 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 잘 얘기 안 해줘요. 강남권은. 예,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만 여기에 있는 수시 교과 학종 정시 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정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교과 1.2였습니다. 언남고 출신이고요. 그리고 공립이다 보니까 내신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죠. 세특을 잘 안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여기를 갔는데 면접을 정말 잘 봤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내신 좋은 애가 면접을 못 봐서 떨어지고 자기가 붙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에 할애한 페이지가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학종에서는 요런 아이들이 이제 갔고요. 정시의 경우에도 요런 아이들이 갔어요. 근데 정시 2명밖에 안 되는데 페이지 수가 제법 되거든요. 이 아이들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은 특히 여기 있는 휘문 친구 얘는 세특도 굉장히 잘 챙겨놔서 나중에 수시로 가도 괜찮겠다 할 정도로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쓴 데보다 수능을 막상 봤더니 제 수능 점수가 더 잘 나와서 그냥 수시 안 갔어요. 라고 얘기한 케이스였습니다. 그중에 상징적으로 서울대 의대 간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 이야기를 아주 약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본인 어땠니? 라고 물어봤더니 노란 것만 보시면 돼요. 첫 문장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였습니다. 와, 이 자신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친구였어요. 요즘 MBTI로 따지면 F 성향 좀 강한 친구. 그리고 4번 시험 보는 건 너무 힘들었지만 저 불살랐어요 라고 얘기한 친구였어요. 그 다음에 교과 세특은 어떻게 썼니? 라고 했더니 저는 이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까? 아이들 혜택 쓰라 그러면 그렇게 접근 안 합니다. 갑자기 가불병에 을병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써줄까? 난 떨어지고 싶은데 이렇게 되거든요. 쫄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 친구는 안 쫀 거예요. 나 매력 덩어리야. 너희들이 나 안 뽑고선 100일래?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써야지라고 맘먹은 겁니다. 태도 자체가 다르죠. 실제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과목별 특성을 갖다가 주려고 했다. 이거는 서울대가 이런 식으로 써라라고 요구한 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요. 이렇게 의학에 맞추지 않고 국어는 국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수학은 수학대로 쓴 친구의 생활기록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다 맞춘 애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에 뒤떨어진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 생기부를 보고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서울 내에도요. 이 트렌드에 맞추는 데가 강남권이고요. 그 강남권을 벗어나면은 아직도 진로에 다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제가 다원 목동에도 가서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생활기록부도 몇 건을 보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컨설팅을 했던 친구 하나가 어떤 생활기록부를 들고 왔냐면 생명에다가 1, 2학년을 다 맞춘 거예요. 근데 3학년이 됐는데 저한테 요구한 사항이 우리 아이는 지구학 과학이 좋아서 지구 시스템 과학과에 가고 싶은데 생기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였어요. 딴 얘기죠. 생활기록부를 받아봤는데 진짜 생명에 다 맞춰져 있는데 문제는 생명에만 맞춰져 있을 뿐 사람 좋아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는 물어봤더니 제가 생명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보고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피하려면 국영수과사 각각에다가 포인트를 두고서는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십니다. 그래야 어떤 진로를 가도 괜찮아요. 그 자유전공을 가도 다른 과를 가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진로에 무조건 맞춰버리면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다행히
잘 맞춰 썼고 심지어 국어를 하는데 영어로 발표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교과관 이제 넘나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 탐구하고 싶은 내용에 관해서 하자. 그다음에 깊이보다는 태도를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열심히 해봤자 대학생 형아들보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는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서는 좀 물어봤더니 여기 원고 쓴 8명이 한결같이 이걸 제일 많이 썼어요. 예나 지금이나 남녀 불문하고 지위고와 나이 막론하고 잔소리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썼냐면 제가 많이 줄였는데요. 수시 꼭 챙기세요. 전교 20등 안에도 못 떨던 애가 4등으로 졸업한 애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바빠요. 전 시험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3kg씩 빠졌는데 그래도 챙겨야 돼요. 원서 쓸 때 수시카드 있는 거랑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후회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수시를 끝까지 챙기고 4등급 나오더라도 수시 끝까지 챙긴 친구는 대입에 성공하지만요. 수시를 안 챙기고 나 정시파 할래 이러면 왜 안 되냐면 아까 말씀 들으셨죠? 12월부터 시작해도 안 되는 게 재수생인데 100일이 되거나 600일이 되잖아요. 절대로 공부 안 합니다. 반드시 중간에 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중력이 굉장히 깨져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수시를 무조건 챙겨라. 왜? 수시를 챙긴다라는 건 D-Day 30일밖에 안 되는 시험을 여러 번 본다는 얘기거든요. 애들이 쉴 틈이 없는데 D-Day 30일이니까 집중도가 안 깨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도 봤습니다. 3학년 1학기 때까지 열심히 내신을 챙기니까 매번 D-Day 30일짜리 시험을 갖다 10번을 본 거죠. 그리고 수능 D-Day 100일이 되니까 D100자에서 숫자가 3자리 숫자가 되는 순간에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한참 남았네. 그래서 한 열흘은 놀았대요, 자기도.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좀 90일에서 80일 넘어가면서 정신 차렸다는 친구도 봤습니다. 이게 그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성적이 안 나와도 수시는 챙겨야 된다. 그게 태도를 갖다가 계속 각성시키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자세한 거는 책에 담았고요. 요 밖에 제가 들어오실 때 책 보셨죠? 조금 쌓아놓은 거 사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준비를 갖다 했습니다. 저희 수학 설명회는 앞으로도 조금 더 있을 거고요. 좀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 후행인가 선행인가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실 거고 특히 고2의 경우에는 사탐론 해야 되나요? 요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로 제가 또 다음번도 그다음번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때도 참여해서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좋은 정보들 준비해가지고 다음번에 또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